이번에는 중요한 이슈를 새로 고침하겠습니다. WS 리프레시. 심광섭 MBN 골드 매니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손입니다. 네. 우리 시장 글로벌리 보면 사실 아무것도 해결된 건 없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는 진행되고 있고 오늘 저녁에 FOMC에서 기준금리는 또 올릴 것 같고 중국은 계속 락다운 중이고 그런 상황인데도 그래도 어제 미증시 좀 올라와줬고 우리나라도 양시장 빨간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좀 어려운 시장이긴 한데 포인트 한번 짚어주세요. 더 이상 이보다 나빠질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악재 무뎌지고 있습니다. 뭐 정말로 진짜 여기서 큰 악재는 저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확전. 네, 이거밖에 없다고 좀 보고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전일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두 가지 호재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러시아는 일단 그 영토 합병 관련된 부분에서 항복 요구를 어느 정도 철회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을 안 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조금씩 이제 서로 물러서면서 협상이 진전되고 있고요. 오늘 밤에 또 뭐 지난번에 4차 회담에서 결렬됐던 부분들 확장해서 5차 회담이 좀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연준 관련된 또 어찌 보면은 시장 참여자들한테는 좋은 소식이 나왔죠. 바로 레스킨 연준 부의장 지명자가 사퇴를 했습니다. 그게 사실은 결정타를 날렸다. 그러니까 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슈로 인해서 1% 정도의 나스닥이 강세를 보였다가 장 초반에 조금 눌리다가 치고 갔던 부분들이 이 소식이 나오면서 강세를 보였거든요. 이 레스킨 이분이 조금 뭐랄까 그 기업들에 대해서 특히 대형 IB은행 관련된 부분에 투자은행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를 이제 굉장히 좀 매파적인 이 규제를 가지고 있는 성향을 가진 분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안 그래도 지금 매파적인 연준의 스탠스가 조금 더 이제 뭔가 완화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기대감들. 물론 이제 유가가 최근에 급락이 나왔잖아요. 95불까지 떨어졌다 지금 97불 정도 올라갔는데 뭐 여기에서 뭐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 유가가 좀 많이 떨어졌으니까 유가 안정화되면은 뭐 내일 있을 FOMC에서 뭐 2번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럼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러한 뭔가 빅샷만 나오지만 않는다면 5월달 FOMC 때까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장세, 미국이 올라가면 쫓아갔다가 미국 눌리면 우리도 눌리고 좀 커플링 현상을 좀 같이 보는 장세가 나온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해결된 건 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더 나빠질 게 있겠냐. 최악의 국면이지 않겠냐. 물론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의 확전이라는 리스크도 남아있지만 맞습니다. 그거를 배제하고 본다면은 지금 수준에서는 이러한 생각이 좀 들지 않겠냐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새로 고침 시간에서는 종목 아이디어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시스펙을 담당했던 강성화 아나운서 합류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신 매니저님 되게 잘생겨지지 않으셨어요? 네, 뭐가 달라 보이는데요? 뭐가 달라졌나요? 요즘 약간 코스메틱 같은 방송이 될 것 같아서 조금 손 좀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디 손 보셨나요? 좀 진해진데 좀 손 봤죠.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맞춰주실 것 같은데. 정수리라는 얘기도 있네요. 지금. 그렇죠. 위쪽에 좀 더 빛나고 있죠.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새로 고침은 첫 번째는 따라갈까? 뭘 따라갈까? 뭐 이런 내용인데 이 따라갈까의 주제가 뭐냐면 오늘 시장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기관들 조금씩 사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전반적으로는 이 매수세가 뭐 전반적으로 막 확 불타오르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보면 아이디어를 주는 업종과 종목들까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뭐라 그럴까 기관의 매수를 확대 해석할 건 아니지만 더 나빠질 게 있냐라는 생각에서 보면 저점 매수로 봐야 될지 아니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머징에서 그래도 안전자산이잖아. 러시아나 이런 이머징 중국 터지는 거 보니까 어떤 방어적인 스탠스에서 그냥 약간 비중을 채워넣는 건지 어쨌든 사긴 사는 거니까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뭐 지난주에 우리 앵커님이 보고서 쓴 걸 제가 봤어요. 그래요? 거기서 가장 눈에 와닿던 문구가 하나 있는데
위험을 안고 투자해라. 아, 지금은. 제가요? 네. 아,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셨더라고요. 그렇긴 했죠. 근데 이제 그만큼 어찌 보면 이제 인플레가 지금 월가에서도 영구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긴 선배님 시간. 오늘 네. 방송 해주시면서 좀 더 웃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요? 댓글에 똘똘하자님께서 앵그리 해 보인다. 앵그리버드 같은 모습이 또 보이시나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오늘 조금 앵그리버드. 시니컬하게 얘기하시면 진짜 화나 보일 수 있으니까 그래? 오늘 장 좋잖아요. 하여튼 웃으면서 얘기 한번 해주시죠. 이게 어제 해가지고 아니 근데 저는 어쩔 수 없는 웃음이 계속 저는 이게 끼어 있기 때문에 아, 뭐 제가- 계속 그렇게 네. 돼서 좋은 것 같아요. 뭐 오늘 시장 좋고 네. 뭐 오늘 등락 비율 좋지 않습니까? 네. 시장 올라가고 뭐 제 눈썹 때문에 또 네. 웃으시고 얼마나 눈썹은 좋습니까? 아, 좋은 화나면 것 안 같아요. 되니까요. 좋은 것 같아요. 알겠어요. 소개시켜준데 잘 갔다 왔어요. 아 거기 갔다 왔나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눈썹 얘기하다 이렇게 됐는데 일단 지금 시장을 전반적으로 좀 봤을 때는 인플레에 관련된 부분에 의해서 어찌 보면 이제 그 돈의 가치겠죠. 돈의 가치. 물론 최근에 원화 가치가 좀 많이 떨어지고 달러 가치가 많이 올라가는 좀 기이한 현상들이 좀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위험을 안고 투자하라는 식으로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제는 뭔가 패시브 장세가 끝나고 증시 자체가 여기서 뭔가 바이 더 딥, 액티브 전략을 우리가 좀 꾸준하게 가져가야 된다. 네.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올해는 일단은 그렇게 깔고 가셔야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2,600, 2,900. 그러니까 지난번에 2,600 막 깨려고 했을 때도 막 엄청 비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많고 네. 뭐 어제도 그랬었어요. 어제 당시 그랬는데 어젯밤에 이제 미국이 더 멋지게 또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이 좀 보였기 때문에 예. 관련된 부분을 봤을 때는 계속해서 미국도 마찬가지로 바이 더 딥 전략 계속 유효하다. 그런 식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이제 뭔가 이제 시장 자체가 그래도 2,600을 깨지 않고 버티는 거는 일단 미국의 영향도 있고 이제 악재가 무뎌지는 역할도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제 호재가 이제 네. 매크로적인 관점에서 호재가 조금씩은 이제 민감해지는 구간에 들어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내부적인 사항들이겠죠. 바로 대통령이 바뀌지 않습니까? 네. 정권이 바뀌는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좀 더 빠르고 강력하게 윤석열 당선인분이 친시장적인 행보를 좀 보이고 계십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이 기업들 위주로 기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많이 해서 조만간에 이제 예산 관련된 또 인수위원회에서 편성안도 계획도 발표할 예정이고요. 예. 그의 자리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분이 인수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들은 저는 최소한 못해도 5월 정도까지는 충분히 유지된다. 물론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그래와서 뭐 쭉쭉쭉 올라가는 거는 사실은 이제 과거 데이터로 봤을 때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예. 실질적으로는 한 2년 정도로는 시간이 좀 경과되고 나서부터 조금 기업들의 실적들이 반영되거든요. 네. 결국은 이제 국가가 어떤 식으로 이제 사업을 할 수 있게 조성하는지 도와주는지 역할, 이제 이 역할에 대한 기대감들. 그 기대감을 위해서 지금도 보면은 중소형 건설사들 좀 많이 올라가고 있죠. 재건축을 담당하고 있는 그쪽으로 좀 많이 올라가고 있고 뭐 계속해서 뭔가 그 이벤트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5월 10일까지. 그리고 5월 10일에 그에 대한 정책에 대한 모멘텀들. 굉장히 그 정점을 찍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5월 10일까지는 그에 대한 정권 교체에 대한 기대감들로 그리고 그 코멘트들 하나하나로 네. 증시를 떠나서 개별 종목들 이슈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기관들이 매수하는 쪽을 좀 살펴보니까 네. 이게 사실 다음 질문인데 그냥 한 번에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 달 동안에 최근 이제 3월 1일부터 한 보름 정도까지의 그 기관과 외국인들의 연속적인 순매수가 나오는 종목들이 그냥 네. 불러드릴게요. 간단하게. 카카오, 그리고 카카오뱅크, H&M, 그리고 인버스2X, 삼성엔지니어링, 한국전력, 페노션, KT, 현대중공업, OCI, 호텔신라.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최근 한 보름 정도 연속적으로 좀 들어오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동안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눌렸었고 특히 카카오라든지 카카오뱅크가 정말 많이 눌렸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 거 봤을 때 기관들이 뭔가 이런 종목들이 이제는 싸다고 생각하니까 이 정도는 많이 빠졌다고 과대 납보로 생각해서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 좀 들어오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 윤석열 당선인의 이런 이 정책적인 기조와 결부되는 종목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여기서 이제 OCI가 포함된 거는 조금 의외일 수도 있지만 윤석열 당선인의 그 정책 중에 하나에서도 원전만 생각하시는 분 많은데 신재생 에너지가 국제적인 트렌드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확대해 나갈 것을 계속해서 공표를 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기관들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다. 이 정도로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지난주에 레포트를 냈을 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성적인 걸 빼고 정량적인 퀀트를 통해서 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떠한 스타일, 어떠한 팩터들이 주도하고 있는지를 좀 뽑아보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냥 원전 건설주 좋아 보이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있지만 실제로 정말 그런 기계적인 매수와 매도가 어디에 일어나는지 봤더니 우리가 한 50개 정도 되는 팩터들을 돌려보거든요. 최근에 한 1, 2주 동안에 가장 성과가 좋았던 게 어디냐 하면은 기관이 많이 산 종목들. 그러니까 보통은 야 기관이 많이 산 종목들, 기관이 관심이 있었던 종목들 다 올라가는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사실 기관에 관심이 있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좋아진 게 불과 1, 2주밖에 안 됐어요. 그만큼 최근에 어떤 전체적인 수급적인 방향성도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그 방향성이 바뀐 거에서 조금 수익률도 나고 있는 거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의 장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보면 아까 이제 OCI도 말씀하셨는데 네. CS 윈드 같은 것도 같이 사요. 친환경 쪽에 최근에 이제 정별로 들어가기 직전 추세 추종 그런 종목들도 그쪽으로. 있고 뭐 건설 당연히 많이 들어가 네. 있고 그리고 리오프닝 많이 들어가 있고 방산도 많이 들어가 있고 지금 핫한 어떤 테마에 네, 맞아요. 대해서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쉽지만 떠나는 개인 투자자들은 많은 것 같아요. 고객 네. 예탁금이라든지 거기다가 뭐 신용융자 같은 경우에는 작년 중반에는 뭐 25조 원까지 기록을 했었던 부분들이 계속 하락하고 있긴 합니다. 이 자체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진절머리가 나서 맞아요. 떠나는 분위기긴 한데 거꾸로 기관분들은 또 들어오면서 수익을 챙기는 장으로서 변질하고 있다는 것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제 얘기를 또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저도 진절머리가 나서 많이 줄였어요, 비중을. 네. 어떻게 지금 다시 또 들어갈까요? 그러니까 이거 기관들이 사는 것 종목들 따라가도 괜찮지 않을까요? 통상 지금 최근에 이거 이제 무서워요, 앞서 항상. 기관 순매수 상위 보니까 거의 추세 추종이더라고요. 추세 추종이 네, 맞아요. 진짜 맞아요. 거의.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요. 네. 추세 추종 전략인데 추측.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특성들이 뭔가 이제 대부분 이제 정별을 전하기 직전의 모습들 그쪽에서 많이 좀 대량으로 좀 계속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정별을 이미 돌려가지고 눌림 위에서 이제 뭔가 장기도 평균 이격 조정 마무리하고 좀 올라가는 종목들. 그러니까 건설주들은 대부분 그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맞아요. 같고. 아까 오시아나 CS 윈드는 이제 아직 정별을 전환 안 했거든요. 장기도 평균에서 아직은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이제 종목들이 기관들이 상대하기가 편한 거겠죠. 어찌 보면은.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이런 종목들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이제 건설주도 그렇고 뭐 원전도 비슷하고요. 네. 뭐 전반적으로 여기도 뭐 순매수 상위에 인버스가 있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뭐 인버스는 어쩔 수 없이 이게 뭐 프로그램 매매로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또 LP들의 물량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잡히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5월 정도까지는 이에 대한 매매 패턴은 계속해서 유효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많이 그러니까 건설주라든지 조선해운 쪽도 사실 돌린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이제 한 2달? 길어야 2달, 한 달밖에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역으로 이쪽이 뭔가 추세 추종으로 갈 수 있는 쪽이 뭐가 있을까 이제 생각했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큰 뭔가 우크라이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원자재가 폭등할 수 있는 좀 더 여기서 레코드를 쓸 수 있는 뉴스만 없다면은 그 다음 타겟은 반도체 소재라든지 2차 전지 소재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격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고 판단하면은 기관들이 또 매수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이제 장기도 평균선에서 눌림을 주고 또 추세 추종으로 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뭐 그 부분들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타이밍을 맞출 수 없지만 예. 어쨌든 제가 지금 최근에 바라보는 거는 이제 반도체 쪽과 2차 전지에서 기관들이 조금 연일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는 쪽은 없거든요. 아직은 그냥 샀다 팔았다는 반복하는 부분에서 만약에 이게 뭐 3, 4일 연속적으로 계속 들어오는 모습 나오면서 정배로 다시 턴어라운드 한다. 그러면 제2의 카카오뱅크, 제2의 H&M 뭐 이런 종목들이 다시 또 등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을 참고하셔서 일단은 뭐 저는 따라가는 거는 뭐 많이 올라간 종목은 그렇지만은 조금은 눌림이 나올 때 그런 종목들이 마이너스 2, 3% 정도 빠졌을 때는 저는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하나 잡히는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추세 추종 전략 거기다가 수급이 확 붙는 그런 주식들을 좀 따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새로 고침도 또 따라갈까요? 따라갈까 투인데 갈까 말까. 네. 일단은 기관 수급에서 아까 저희들이 외국인과 기관 수급에서도 넌지시 나왔던 게 리오프닝이었지 네. 않습니까? 이게 위드 코로나가 본격화되고 있어요. 아니 본격화라기보단 이제 저도 주변에 워낙 많은 분들이 확진이 되다 보니까 네. 확진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확진이라고 내가 받았다고 해서 공포스러운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확진이 됐어? 그럼 좀 일주일 쉬어. 그리고 나와서 다시 또 일을 하고 확진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자가진단해서 괜찮으면 일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나름의 이제 어떤 국가 주도에서 시민 사회 주도로 이게 위드 코로나가 올라가는 것 같아서 이제는 뭐 본격화라기보다는 그냥 무조건 오는 것 같아요. 무조건.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항공이나 여행주들이 오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또 때마침 유가가 좀 하락하고 그렇죠. 있고 네. 지금 따라갈까요? 그러니까 전일 이제 미국 시장에서 그 모습을 좀 보여줬죠. 네. 전저점을 한번 이탈은 했지만 뭐 나스닥 3% 강세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 주요 배경들이 일단 유가가 급락이 좀 나왔던 부분들이 그렇죠. 특히 이제 뭐 미국의 델타 에어라인스라든지 뭐 이런 항공주들이 초반부터 그냥 확 치고 가더라고요. 10% 정도 뜨고 시작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했을 때 내일은 우리나라도 이 정도 가겠구나 생각했었고 뭐 여행 관련주였던 뭐 호텔 레저, 메리어트라든지 뭐 에어비앤비 다 4에서 5% 강세를 보여줬죠.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지금 이제 이번 주 월요일부터 그러니까 이틀 전이겠죠. 이틀 전에 이제 프랑스에서 완전히 이제 그 완화를 했죠. 완화보다는 폐지했습니다. 뭐 프랑스 같은 경우 마스크 관련된 부분들도 나오면서.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마스크 다 풉니다. 프랑스는 이미 시작했어요. 백신 패스, 실내 마스크 의무화 폐지. 지금 그리고 영국도 마찬가지로 진행하고 있고 영국이 또 이제 유럽의 또 수장이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은 뭐 탈퇴하긴 했지만 영국이 18일부터 코로나19 입국 규제를 완전히 철폐한다.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격리 면제도 우리가 나왔던 부분이 크지 않았습니까? 그냥 이전 코로나 시대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영국이 먼저 또 시행을 했고요. 그 부분들을. 실내 마스크도 탈마스크 하지 않았습니까? 영국도.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흘러가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뉴욕,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같은 주요 도시들에 대해서 학교 같은 이런 취약시설, 방역에 취약한 곳에서도 마스크를 해제를 이미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좀 봤을 때는 항공 여행주를 지금 쫓아가는 것도 좋죠. 물론 이제 제가 그 PT 정원 소개했던 인터파크가 목표가를 터치했는데 예. 어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나왔잖아요. 인터파크. 어제요? 예. 뉴스가 나왔는데 해외 여행 관련된 부분에서 예약을 받았는데 저도 퍼센테이지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엄청난 퍼센트 전년 동기 대비해서 엄청난 퍼센테이지가 증가했거든요. 한 600에서 700% 정도의 그런 증가율을 보였다고 해가지고 인터파크가 초반부터 강세 보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같이 겸사겸사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제 아마 이 18일 날, 그러니까 내일 모레겠죠. 이제 8시 반에 중대본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관하로 이제 회의를 하고 아마 오후면은 이제 발표할 겁니다. 오전 11시나 12시 사이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예, 여기서 뭐 이제 11시, 12시, 24시간 영업 제한, 뭐 폐지, 뭐 이런 부분들.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코로나 관련, 리오프닝 관련주로 한테는 뭔가 수혜는 기대되긴 이제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나올 거 다 나왔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마스크를 벗는 거죠. 탈마스크. 네, 이게 개정이 강력하다. 왜냐하면 탈마스크를 실내든 실외든 간에 저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그냥 뭐 탈마스크 한다고 해도 이거 굉장히 센 뉴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그런 뉴스가 나올 때까지는 저는 리오프닝은 글쎄 실적이 좀 징징될 수 있는 기업들은 차근차근 올라가겠지만 뭔가 사실 인터파크도 뭐 실적에 대한 증가율도 있지만 약간의 좀 가벼운 종목이라서 좀 테마성 성격을 좀 짓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을 봤을 때 그런 종목들은 뭔가 변동성이 좀 나올 거고 그 뉴스가 나올 때까지는 그 뉴스가 나오기 직전에 뭔가 아직은 리오프닝에 대한 효력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효력은 저는 아직도 남아 있다. 그 윤석열 당선인 이분이 100일 안에 본인이 취임하고 나서 5월 10일 취임하고 100일 안에 탈마스크 관련된 공약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3개월 안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5월 10일 날 취임식 때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코멘트를 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눌림 나올 때마다 저는 계속해서 유효하다. 하지만 거리두기 완화, 뭐 방역 패스 뭐 이런 폐지라든지 뭐 이런 거는 이제는
크게는 와닿지 않을 겁니다. 그 뉴스 나왔다고 쫓아갔다가 물리는 네.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그쵸, 때문에 그쵸. 관련된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딱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취임 후에 3개월, 100일 정도 이제 탈마스크라고 했는데 마침 또 추석이랑 얼추 겹쳐요. 그러네요. 그러면 더 지금 너무 조급해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는 게 좋겠네요. 아, 리오프닝 관련돼서 네,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모멘텀이나 이제 눌려 있었던 수요들이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또 리오프닝이니까 네. 어떻게 보면 뭐 빠질 때마다 담아야 되는 그런 항목 아니면 테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매니저님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리오프닝 항공 레저 했을 때 그것도 있지만 뭐 탈마스크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네.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여기서도 조금 더 세분화 아니면 지금 생각하셨을 때 유망 테마가 있을 것 같아요. 리오프닝이라는 항목 안에서. 네. 그걸 어떻게 좀 정의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일단 면세 관련주 글로벌 텍스프레다도 말씀드렸었고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엔터파크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러면 이제 탈마스크 하면 떠오르는 건 사실은 이제 화장품 쪽밖에 그렇죠, 없죠. 일단 화장품이요? 기본적으로. 아, 예. 근데 중국이 워낙 저래서. 예, 그래서 지금 잠깐 제 화면을 한번 보면서 그래요? 말씀을 네. 드릴 텐데 최근 중국 코로나 확진자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최근 데이터인데요. 네. 이게 15일까지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제 오늘 16일이니까 오늘 좀 지나는 카운팅이 되겠죠. 보시면은 여기 우측에 이제 이때가 이제 아마 아시다시피 지금 그 중국 셧다운 들어갔다는 얘기 나올 때 이때가 이제 최대 정점을 이제 찍었던 그 구간이었고 네. 지금 보면은 꺾여 있습니다. 예, 꺾이는 듯한 모습이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지금 아까 우리 앵커님이 뉴스 하나 공유해 주셔가지고 관련돼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격리 관련된 부분들이 이전과 우리나라 비슷하게 이제 14일이나 보름 정도 격리를 했다가 네. 지금 이제 7일 정도로 격리를 축소한다는 또 소식이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중국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물론 이제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계속해서 유효하게 진행을 하지만 또 갑자기 확 또 조였기 때문에 그 갑작스럽게도 확진자가 또 훅 또 감소했던 원인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20일까지로 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까지 일단 이 봉쇄 관련된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번 주 일요일이 지나면은 만약에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떨어진다. 아까 도표처럼 계속 꺾이고 뭔가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이 보이면 당연히 다시 또 이제 선전이라든지 주요 도시들에서는 어느 정도 다시 또 이 셧다운이 좀 풀어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락다운이 관련된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중국 관련된 보따리 상들이겠죠. 이런 분들에 대한 또 수요도 좀 증가할 수 있는 범위도 있을 거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색조 화장품. 그래서 최근에 좀 종목을 보니까 클리오라는 종목이 그런 클리오? 이슈 때문에 많이 올라갔다가 좀 눌렸어요. 네. 좋은 타이밍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네. 화면만 보겠습니다. 관련돼서 사실은 이때 이제 올라갔던 이 갑작스럽게 급등 나왔던 배경이 이때 서울시에서 갑자기 이제 그 오보가 났습니다. 오보가 서울시에서 이제 탈마스크 오보가 나와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있었어요. 급등이 나왔다가 예. 뉴스가 이거 오보입니다라고 해가지고 좀 꺾였어요. 근데 이 상승에 대한 과열을 어느 정도 시키는 하락이 저는 나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뭔가 떨어지면 분할 매수하면은 다시 또 N자 파동이 좀 기대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또 두 번째는 지갑이 쉽게 열릴 수 있는 예. 쇼박스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 영화. 맞아. 그러니까 PT 오늘 종목이 지금 있었잖아요. CJ, CGV라든지 J콘텐츠들이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영화 관련된 주들이 그 배경들이 이제 그 관람 문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업들 지갑이 쉽게 열리지 않습니까? 영화 한 편 보는데 지금 좀 많이 올랐겠지만 9,000원, 10,000원이면 다 영화 보니까 쉽게 열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쇼박스 영화 비상선언 이제 어느 정도 방역 패스가 끝나면은 완벽하게 해소되면은 영화의 그 대형 기대작들이 대부분 20년도에 다 만들어놨는데 21년도에 개봉을 못했어요. 예, 그래서 아마 상반기 3월, 6월 그러니까 결국은 2분기겠죠. 최소 2분기에는 비상선언부터 시작되는 교섭 이런 영화들 대형 기대작들이 어느 정도 다 개봉 일자가 나오면은 글쎄요. 천만 관객 같은 거 좀 돌파 나오는 뉴스 나오면서 이런 배급사들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기대감으로.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행 관광을 조금 이제 눌림이 나올 때는 들어가지만은 눌림이 안 나오고 좀 올라가면은 차라리 클리오라든지 CJ, CGV 또는 이제 쇼박스 같은 배급사 이쪽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들면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또 리오프닝 이거 얘기하다 보면은 사실 방금처럼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네. 계속 찾게 되잖아요. 맞아요. 뭐가 리오프닝이 찾게 될까? 되죠.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장 언급이 안 됐던 건 또 제약바이오도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까 두 분은? 그 투자 식스팩에서도 콜대원 콜대원. 얘기하면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상에, 그러니까 지금은 병원에 다 이제 코로나 확진자 내지는 중증 환자들이 다 차지하고 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결국은 또 다시 병원을 찾아야 되는 일반 환자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죠.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도 저도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눌려 있었던 수액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매출이 일어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어제 그래서 JW 중회장이 갑자기 급등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뭐 안 움직인 게 뭐가 있을까? 그러면 CJ 헬스케어는 비상장이니까 그러면 대한약품 아직 안 움직였으니까. 수액 맞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괜찮은 아이디어 하나 또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냥 기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수액, 뭐 바이오 얘기도 했으니까 네. 우리 또 스웩 있게 PT 또 받아봐야겠죠. 네. 네, 일단 오늘은 PT, 아까 쇼박스 얘기도 했었는데 네. 쇼박스가 오늘 좀 오르긴 했고 반면에 인터파크도 같은 맥락에서 진짜 리오프닝 주였죠. 엄청나게 또 갔습니다. 네. 두 개 좀 이제 전망 앞으로 어떻게 또 계획을 잡아야 될까요? 일단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조금 이제 단기적인 과열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건 이제 수익 실현하고 쇼박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개봉 일정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홀딩. PT 종목 소개시키기 전에 PT 종목부터 좀 가야 될 것 같아서 네. 리뷰 먼저 갈게요. 쇼박스만 좀 리뷰를 해드릴게요. 요거는 네. 지금 계속 수익 났다가 왔다가 반납을 하고 있는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약간 좀 손실 중에,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좀 눌렸는데 맞아요. 이 종목은 제가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비상선언 영화, 송강호라든지 전도연, 뭐 이병헌 주연의 비상선언 영화가 계속해서 개봉을 미루고 있습니다. 18일 날 이제 중대본에서 어느 정도 방영 완화가 좀 더 강력하게 나오면 3월 말이나 4월 정도 초에는 이 영화에 대해서 개봉 일정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기대감으로 갑자기 또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 뭐 요 구간에 또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횡보를 하면서 기간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힘을 좀 움축하는 분위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여기서 뭐 추가적인 갑작스러운 뉴스가 플로우가 나오면은 뭐 장대 한번도 가능하니까 손절가 5,000원만 깨지지 네. 않으면은 저는 충분히 보유하는 관점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인터파크는요. 인터파크 뭐 이제 보내주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보내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화나신 거 아니죠? 네,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자, 그럼 PT 종목 받아보겠습니다. 네. 웃으면서 받아볼게요. 일단 오늘 종목은 오늘 그 윤석열 당선인께서 용산 삼각지 앞에 있는 국방부에 이제 집무실을 차리겠다 이 계획을 맞아요.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관련된 부분에서 그러면 이 용산 관련된 또 재개발 이슈가 또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을 갖고 왔고요. 이 종목은 정치 인맥주이기도 하지만 개발 관련 주이기도 합니다. 종목명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가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6,910원에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종목명은 시공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시 또는 인테리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종목이 가장 그 정치인 중에서 유력한 종목이 뭐냐면 바로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주로도 엮였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전에 동대문 DP 관련된 부분에서 이 개발을 할 때 이 회사가 담당했던 이력이 있어가지고 오세훈 정책주로도 엮였는데 6월 달 정도 되면 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관련된 부분도 이슈 부각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용산 미군기지 이 부지가 이제 평택으로 대부분 이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공원화, 그러니까 이 파크를 만듭니다. 계속 미뤄왔던 부분들 이제 점진적으로 현실화될 가능성들이 농후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말씀드리고요. 자, 가격 전략을 빠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이제 급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좀 뭔가 이제 쫓아가는 것보다는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좀 지양하시고요. 자, 이 종목은 제가 매수 가격을 좀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쫓아가지 마시고 눌립니다. 저는 눌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최소한 6,800원, 6,850원으로 말씀드릴게요. 6,850원 이하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고 목표 가격을 7,900원선 말씀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조금 올릴게요. 손절 가격은 6,500원으로 좀 정정하겠습니다. 갑자기 이제 종목이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가격 전략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WS 리프레시였습니다. 두 분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